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요즘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낮에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에는 자기 개발하느라 정말 바쁘게 일정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효율적인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어릴 때 어른들 보면 대체로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사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20, 30대에는 취업하느라 퇴직 이후에는 100세 시대에 잘 지내보려고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서법도 참 다양하지만 이왕 읽는 거 조금이라도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게 좋으니까 오늘은 속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대여섯 권 정도 읽는 것 같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속독에 대해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속독 학원도 있더라고요. 간단했습니다. 속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안구 운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야를 좁게 보고 압축해서 보고 점을 따라가 보고 대각선으로 따라 읽고 속독의 원리를 뇌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한 내용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영상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일정 수준의 독서를 속독으로 하는 방법은 없다였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책을 읽으면서 후회했던 것이 미끄러지듯 읽은 책이 많았다는 점이거든요. 책의 내용이 나에게 너무 어려웠었거나 번역이 조금 서툴렀었거나 뭔가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했을 때 책에서 생각은 스르르 빠져나오고 눈만 기계적으로 읽게 된 거였죠. 등산할 때 초입에서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면서 느긋하게 걷다가 경사가 가팔라지고 숨이 턱에 차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시작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보통 잠시 쉬며 내 위치와 앞으로 오를 등산로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책 읽을 때 그렇게 헤맨 적이 꽤 많았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지고 숨이 턱에 차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정신을 놓았던 거죠. 그렇게 헤맸던 책들은 읽고 난 뒤에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언제 읽었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런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땐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만 읽었어요. 일부러 책 읽으려고 지하철 탔던 적도 있고요. 저는 주변 환경이 좀 어수선할 때 독서의 집중도를 조금 쉽게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끄러지지 않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속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일부러 미끄러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읽기 방법이 나와 저자의 소통에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이동진 영화평론가님이 나와서 독서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서라는 건 오랜 시간 들여 책을 읽으며 책과 나와의 소통, 책을 쓴 저자와 나와의 소통, 책을 읽는 나와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내 감정과 생각이 이어지고 융합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될 거고요. 그 기억이 내 삶에 비었던 한 칸을 채워준다면 이미 그 책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진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책 읽는 시간은 개인적 편차는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가령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이 3주에 한 권을 읽게 됐다든지 아니면 읽었을 때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개인적 편차는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읽으면 좋을 거잖아요. 가령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이 있다면 3주에 한 권을 읽게 된다든지 아니면 읽었을 때 이해도가 월등히 더 높아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종이책이 주는 물성을 좋아해서 종이책을 조금 더 선호하지만 환경이나 시간에 제약이 있을 때 오디오북과 종이책을 병행해서 읽습니다. 오디오북으로 한번 듣고 이어서 책으로 한번 읽는 거죠.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디오북은 우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없고 듣는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빠른 시간에 들을 수 있거든요. 오디오북으로 책의 핵심 개념을 먼저 파악한 뒤 종이책으로 읽게 되면 이미 핵심 개념과 핵심 키워드 등을 알고 읽기 때문에 집중이 훨씬 잘 되고 속도와 이해도도 충분히 빠르고 깊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다중자원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멀티태스킹을 할 때 다른 자원을 활용하면 뇌가 동시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같은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문서 처리를 하게 되면 같은 자원인 언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산책이나 출퇴근길에 듣는 오디오북은 전혀 다른 자원인 운동과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책을 읽는 것과 비교해서 효율 면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을 복기하는 방법으로도 오디오북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오디오북에선 다루지 않는 책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도서시장에서 꽤 잘 나가는 자기계발이나 소설 같은 카테고리의 책은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분야의 책을 연속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1년에 100권 읽었다, 200권 읽었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SNS에서 많이 보시죠. 그분들 읽은 책들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카테고리가 같거나 비슷한 책들입니다. 그분들도 처음 몇 달은 책 읽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책을 넘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카테고리의 책에서는 다루는 용어와 이론들이 비슷합니다. 용어와 이론들이 익숙해지는 단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싶을 땐 이런 방법의 독서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역효과가 큽니다. 게임에서 레벨 1인데 최종 보스를 이겨야 되는 미션을 주면은 그 게임을 유저가 할까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레벨을 맞춰 읽어야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을 때 무조건 그 분야의 가장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레벨부터 읽는 겁니다. 그런 책 몇 권 읽어보면 대략적인 용어들이나 원리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 또 그 다음 레벨로 높여가며 읽는 거죠. 그러면 책의 레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챕터를 보면 인용된 자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적을수록 쉬울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책 중간을 펼쳐봤을 때 전문 용어들에 대한 풀이가 쉽게 잘 되어 있으면 레벨이 낮을 확률이 높은 책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방법은 속독법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을 연이어 2번 읽는 제독법, 그리고 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는 다독법입니다. 다독법을 속독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다독은 많이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빨리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높은 수준의 인지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도 정독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김형아 작가님은 예전 알쓸신잡에서 독서를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곱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현준 건축가님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23년도에 방영됐던 EBS 다큐에서도 빨리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글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채독이라고 부르는 저만의 정독법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죠. 속독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벼락치기로 시험 성적 잘 받은 것을 공부 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지식의 견고함에서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속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정독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너무 해야 할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지치세가 많은데 이상한 곳에서 힘 빼지 마시고 제대로 정확하게 책 읽자고요. 그렇게 미끄러지듯 읽는 속독을 굳이 꼭 해야겠다면 차라리 챗GPT 쓰세요. 요약 정리 정말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편이 훨씬 시간적으로 단축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